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이널 스마트북 6장 화공안전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별표 3개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 보기 전에 한번 같이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질의 종류부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가장 피해가 큰 것부터, 그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불이 붙는 거 생각해 볼게요. 물하고 만나서 반응해서 불 붙는 물 반응성 물질 및 불에 잘 타는 고체죠. 인화성 고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와 만나서 불 붙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이고요. 기름이죠, 그죠? 인화성 액체, 가스입니다. 인화성 가스. 까지가 화재를 일으킨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체에는 화상을 일으키고 식물은 말라 죽어버리는 부식성 물질. 그 다음 급성 독성 물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단은 항상 공부할 때는 큰 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를 적으셔야 한다면 이렇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입니다. 자, 암기가 어려워서요. 제가 암기법을 만들어 봤는데 본인이 암기하기 편한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폭발하는 질산에 지금 산 이름이 질산인데요. 폭발하고 있습니다. 니 태워줘? 너 태워줄까라는 뜻입니다. 하더라유. 그죠? 폭발하는 질산에 너 지금 태워줄까 하더라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폭발성 물질이 됩니다. 질산에는 질산 에스테르가 되고요. 니테아조는 니트로, 니트로소, 아조, 디아조 합쳤습니다. 하더라유는 하이드라진 유도체하고 유기 과산화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의 종류 보겠습니다. 질산 에스테르,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 과산화물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하고 만나서 불이 붙고 반응하는 물반응성 물질하고요. 인화성 고체, 불 잘 붙는 고체들입니다. 그죠? 물반응성 물질은 나 칼 안 물리. 칼을 입에 물면 피가 나고 다치잖아요. 그래서 나는 칼을 안 물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나 칼 안 물리. 그죠? 나는 나트륨입니다. 칼이 들어가는 칼륨, 칼슘 탄화물 해당됩니다. 안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해당되고요. 물은 물반응성 물질입니다. 린은 리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막, 제일 겁나라는 뜻입니다. 불이 너무 잘 붙는 인화성 황인이 제일 겁난데 금막 이렇게 외울게요. 그래서 인화성은 인화성 고체입니다. 황인은 황과 인이 들어가는 건데요. 황린, 황화인, 정린까지 해당됩니다. 젤 할 때는 셀룰로이드가 됩니다. 금마 그랬죠, 그죠? 금속 분말하고요. 마그네슘 분말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반응성 물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나 칼 안 물리 그랬죠, 그죠? 나트륨, 칼 할 때요. 칼륨.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우리 칼슘 탄화물 여기 들어가 있다, 그죠? 안 물리할 때 알루미늄 탄화물. 자, 그 다음에 물은 물반응성 물질이고요. 리 할 때 리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마 외웠죠, 그죠? 인하고 황이 들어가는 거죠. 황인, 황화인, 정린이고요. 젤 할 때는 셀룰로이드였죠, 그죠? 그 다음에 금 할 때는 금속 분말, 마그네슘 분말, 그죠?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리튬, 칼륨, 나트륨 제외하고
유기금속화합물, 금속수소화합물, 금속인화합물,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요거는 아까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이 암물리 할 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칼 암물리 할 때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이 물반응성 물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나 산화성 고체는 뒤에 무슨 산이다. 그 역류라는 건 고체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소보로, 염소 있죠? 염소, 그죠? 가축 염소보러 요과하고, 요가 갔다 와서 염소보러 질산에 가는 중이다. 그죠? 염소보러 요과하고 질산 가는 중. 염소는 염소산입니다. 보로는 불홍산 됩니다. 요가는 요드산, 과산화수소, 과망간산까지 됩니다. 질산은 질산이고요. 중은 중크롬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염소 보러 할 때 염소는요. 염소산을 기준으로 산소가 부족한 거 아염소산, 더 부족하면 차염소산, 산소가 많으면 과염소산, 그죠? 보러 할 때 불홍산, 요과하고 할 때 요드산,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그죠? 질산 가는 중 할 때 질산 및 그 역류라는 거는 고체라는 뜻이고요. 과망간산 중 할 때 중크롬산까지 해당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화성 액체가 암기가 좀 까다로워요. 요거는 적으시오라고는 잘 출제 안 됩니다. 고르시오 또는 중간에 숫자 비우고. 하여튼 전체 중에서 출제가 가장 안 되는 건 인화성 액체인데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 숫자입니다. 아세트알 샴푸가 거슬린 에테르. 에테르가 사람 이름인데요. 235번 아세트알 샴푸가 거슬렸다. 그죠? 235 아세트알 샴푸가 거슬린 에테르.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235는 23도 미만이고 35도 이하다. 온도입니다. 그죠? 235 이렇게 했습니다. 23도 미만 35도 이하의 물질인데요. 아세트알은 아세트알데히드이고요. 샴푸는 산화프로필렌, 거슬리는 가솔린, 에테르는 에틸에테르입니다. 그래서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이 해당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화성 물질이 해당되고요. 두 번째 거는 아세톤 메케해. 아세톤은 메케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노, 싫다는 거죠. 그죠? 이황화탄 알코올. 알코올에다 이황화를 탔더니 맛이 이상해서 노, 싫다는 겁니다. 아세톤 메케해. 노, 이황화탄 알코올.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자, 일단 아세톤은 아세톤입니다. 메케하다 할 때는 메틸에틸 케톤입니다. 노는 노르말 헥산이 되겠습니다. 이황화탄은 이황화탄소가 됩니다. 알코올은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인데요. 온도는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섭씨 23도 미만이고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은 35도를 초과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인데요. 아세트산화 부르는 거다. 그죠? 아세트산화. 아세트산하고 아세트산 아밀이 포함됩니다. 텔레비전 켜실 땐, 테레비를 켤 때는 2360 등을 경유하이소. 테레비 켜기 전에 2360 등부터 켜고 테레비 켜라는 뜻으로 암기하면 돼요. 아세트산화 텔레비전 켜실 땐 2360 등을 경유하이소. 아세트산화 할 때는 아세트산 아밀까지 들어갑니다. 텔레비전은 테레핀유, 켜실 때는 크실렌. 2360은 요거 온도가 다릅니다.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 35도 초과였는데요.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입니다. 2360이죠, 그죠? 그래서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물질이 해당되는데요. 자, 크실렌, 아세트산 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 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 및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의 물질이 인화성 물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다, 그죠? 인화성 가스는 불이 잘 붙는 가스인데요. 우리가 폭발 3단계가 가장 불이 잘 붙죠. 수소, 아세틸렌이었습니다. 폭발 2단계는 에틸렌. 1단계가 가장 덜 위험하기 때문에 마트에 가도 슈퍼에도 판다 그랬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메에, 프로부 하나, 둘, 셋, 넷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인화성 가스는요. 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장 잘 불이 붙는 폭발 3단계 수소, 아세틸렌, 2단계 에틸렌, 1단계 메에, 프로부까지가 인화성 가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 자,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라는 건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한도가 공기 100% 안에 13% 이하면 불 붙기 시작하고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 최저는 불 붙기 시작하는 거고 최고는 불 붙는 최고의 농도죠. 이것보다 더 높으면 산소가 적어서 불이 못 붙어요. 이 범위가 넓어야 불 붙는 범위가 넓어서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최저 한도는 13% 이하, 최고와 최저 한도의 차는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에서 표준 압력 20도씨에서 가스 상태의 물질이 해당됩니다. 아예 있는 부분은요, 숫자만 괄호하시고 기억하시는 정도로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독성 물질이 안 나왔, 여기 빠져 있는데, 독성 물질 보고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설명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그죠? 자,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은 약을 입으로 먹게 하는, 입으로 투입하는 실험인데요.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요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LD50이다. 그죠? 실험 동물의 50%를 L이 less를 그래서 사망을 뜻하고요. D가 도스 그래서 복용하는 약의 양입니다.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양인데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경구 쥐다. 그죠? 쥐를 대상으로 경구 실험했을 때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양이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LD50 경구쥐가 킬로그램당 300mg, 다시 말하면 300mg per 킬로그램. 쥐 몸무게 1kg당 300mg 이하를 먹였더니 실험 동물의 50%가 사망했다. 자, 독한 급성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쥐나 토끼에 대한 경구가 아니라 경피 흡수 실험, 피부에 흡수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역시나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 LD50인데요. 이번은 경구가 아니라 경피가 되고요. 토끼 또는 쥐가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킬로그램당 1000mg 이하인 물질이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1000mg per 킬로그램 이하인 물질. 쥐나 토끼 몸무게 1kg당 이 물질을 1000mg 이하 피부에 흡수시켰더니 실험 동물 50%가 죽었다. 그죠?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을 합니다.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물질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LD 할 때 D는 도즈 그래서 복용하는 약의 양인데요. 요거는 LC50입니다.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컨센트레이션, 농도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쥐고요. 이번 실험은 4시간 흡입 실험합니다. 우리가 가스나 증기를, 독성 가스를 흡입하는 실험이다라는 거겠죠. 그죠? 가스일 때는요. LC50 G 4시간 흡입이 2500 ppm 이하. 자, 이게 가스는 2500 ppm 이하이면 급성 독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죠. 증기 LC50 G 4시간 흡입은 10mg per 리터 이하입니다.
증기는 10이죠, 그죠? 미리그램 퍼 리터 이하가 됩니다. 분진이나 미스트는 1이죠, 그죠? 분진, 미스트, 예, 1mg 퍼 리터 이하가 독성 물질이다, 그죠? 자, 이렇게 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LC50G 4시간 흡입은 가스는 2500ppm, 증기는 10mg per 리터, 분진 미스트는 1mg per 리터이고 경피 흡수는 1000mg per kg 이하, 경고는 300mg per kg 이하이다. 그죠? 자, 이제 다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첫 문제부터 한번 이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부식성 상류. 여기서 또 우리가 부식성 물질을 안 보고 지나왔는데요. 부식성 물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식성 물질은 부식성 산유가 있고 부식성 염기류가 있었다. 그죠? 자, 농도가 괄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죠? 염황질. 그랬죠? 농도 40% 이상인 염황질입니다. 그죠? 자, 염산이나 황산이나 질산은 20% 이상이었죠. 죄송합니다. 농도 20% 이상인 강한 산이죠. 이럴 때는 농도가 낮아도 부식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강산인 염황질은 농도 20% 이상인 염황질. 근데 농도가 괄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약한 산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산들은요,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농도가 60% 이상인 인아불 그랬죠? 인산, 아세트산, 불산이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부식성 산유입니다. 부식성 염기류는 20과 60의 중간 40%다. 그죠? 농도가 40% 이상인 수나 수칼 그랬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 부식성 염기류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있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숫자만 비우고 나왔지만요. 뒤에 서술 라시오 나오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성 액체, 그죠? 여기에 나왔습니다. 에틸에틸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아까 2, 3, 5라고 했죠, 그죠?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은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이다. 그죠? 23도가 되겠죠? 노르말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 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동일했다. 그죠? 23도씨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5도씨를 초과하는 물질이 인화성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실렌, 아세트산 아밀, 등류, 경류, 테레핀류, 이소아밀 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아세트산화, 텔레비전 켜실 땐 2360 등을 경류 하이소 그랬죠.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이 인화성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는 서술하시오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고르시오 또는 숫자 넣는 문제 나오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식성 물질은 농도가 진한 염산, 황산, 질산은 20% 염황질, 농도가 약한 인산, 아세트산, 불산이죠. 그죠? 농도 60%인 인아불 기억하시고요. 부식성 염기류입니다. 20과 60의 중간인 40%인 수나 수칼,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쫙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28번 넘어가겠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LD50 괄호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을 G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LD50 우리가 경구 투입 실험했을 때는 몇 미리그램이었죠? 300mg per kg이죠. G 몸무게 킬로그램당 300mg 이하를 먹였을 때 실험동물의 50%가 사망하는 양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LD50이고요. 쥐나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했을 때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경피 흡수 실험했을 때는 1000이었죠. 그죠? 1000mg/kg이 되고요. 자, LC50 가스입니다. 그죠? 가스는 2500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했을 때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게 급성 독성 물질이죠. LC50 증기다. 그죠? 증기는 얼마였습니까? 10mg/L를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이제 남았는 건 뭐죠? 분진 미스트가 남았다. 그죠? 분진 미스트는 네, 얼마였습니까? 1이었죠. 그죠? 잠시만요. 예, 여기까지 했죠? 분진 미스트는 1mg/L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예, 우리 좀 전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문제가 풀었는 거죠? 급성 독성 물질까지 했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29번 넘어갈게요. TLV-TWA의 정의를 적으시오. 그죠? TLV-TWA는요, 시간 가중 평균 농도죠. 하루 몇 시간? 하루 8시간 동안 반복 노출되더라도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평균 농도다. 뭐 유해 물질에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TLV-TWA는 시간 가중 평균 농도인데요. 하루 8시간 동안 반복 노출되더라도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평균 농도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TLVSTL이죠. 단시간 노출 농도인데요. 단시간은 15분을 뜻한다. 그죠? 근로자가 1회 15분간만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 농도 또는 노출이 허용되는 농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TLVC인데요. C는 셀링, 그래서 천정, 최고 농도다라고 했죠. 요거는 노출되는 게 아니라 1일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안 되는 최고 농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30번 공정 흐름도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과거에 나왔고 29년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침마다 표시하는 사항이 달라요. 그래서 과연 채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2012년에 나오고 2019년 나왔는데 19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내용으로 정답을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 흐름도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제조 공정 개요, 그죠? 공정의 개요와 공정 흐름이고요. 공정 제어의 원리, 제조 설비 종류 및 기본 사양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조 공정 개요와 공정 흐름, 공정 제어의 원리, 제조 설비의 종류 및 기본 사양 3가지가 되겠습니다. 31번 넘어갑니다. 유해물질인데요.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나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을 5가지 적어라 했는데요. 참고를 먼저 볼게요. 우리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있었다. 그죠? 제품명이고요. 어떤 제품이다. 이 제품 안에는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었다. 명칭 및 함유량. 자, 이 물질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리화학적 특성. 그래서 이렇게 취급하라.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행여나 사고 난다면 이렇게 하라. 그죠?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 다음에 행여나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처치하라. 응급조치 요령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에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할 사항이다. 그죠?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이러한 유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라. 안전 및 보건상 취급주의사항. 자, 행여나 사고 난다면 이렇게 응급조치하라.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요령, 적절한 보호구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고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외에
허가 대상 물질이나 관리 대상 물질을 제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유해 물질의 명칭, 두 번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 물질은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취급 시 주의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하라, 그죠? 네 번째, 행여나 사고 난다면 이렇게 하라, 응급처치와 긴급방제 요령. 작업할 때 이 보호구를 착용하라, 착용해야 할 보호구.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요, 명칭하고 제품명만 다르고, 그리고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요령인데, 여기서는 긴급방제 요령이죠, 그죠? 그래서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작업 공정별 물질안전보건 자료 관리 요령에 포함할 사항이나, 허가나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작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이나 어떠하다. 그냥 공통 내용으로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다른 공부까지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은 차이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적어야 하는 사항, 관리 요령, 그죠? 허가 대상이나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작업장 게시 사항,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내용까지 일단은 약간의 관점이 있더라도 공통으로 일단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2번.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우리가 사업장 내에 밀폐 공간이 있을 때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포함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내의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우리 사업장 안에 어디가 밀폐 공간이다라는 위치 파악하고 관리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요,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부분 조금 생략하고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아까 밀폐 공간의 위치가 어디다,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했다면 세부적으로 밀폐 공간 내에 있는 위험 요인은 무엇이며 관리 어떻게 하겠다.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이죠. 자, 그 다음에 3가지 적으라 한다면, 자,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그죠?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는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넣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입니다.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우리 필기에 한 번씩 나왔다, 그죠? 자,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를 3가지 적으라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암기하기 쉬운 거 할게요. 가열로나 가열기. 가열을 하다 보니까 화재, 그죠?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발열 반응은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장치예요. 이것도 역시나 화재 위험이 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증류나 정류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그 다음에,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나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나 발화점보다 높다는 건 위험물질이 분해되고 불붙는 온도보다 높으니까 불붙기가 쉬운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나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또는 반응폭주 등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열로나 가열기,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나 정류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나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등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34번 안전거리 기준, 중요합니다. 화학설비나 시설 설치 시에 유지해야 하는 안전거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이나 설비 사이,
중간에 위험물 저장 탱크가 없는 공정시설과 설비끼리는 10m 이상 이격하면 되겠습니다.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사이, 중간에 위험물 저장 탱크가 들어가면 무조건 2배 더 띄워야 합니다. 반경 20m 이상 이격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질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역시나 위험물 저장 탱크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저장 탱크 외면에서 20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위험물 저장 탱크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역시나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이격합니다. 자, 정리하면 위험물 저장 탱크가 들어가면 20m 이상이고요. 위험물 저장 탱크가 없는 공정시설이나 설비끼리는 10m 이상 이격하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5번 넘어갑니다.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을 3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건축물의 기둥 및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 지지대이고요. 세 번째는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것만 적어서 맞다고 해줄지 모르니까 뒤에 내용까지 조금 줄여서 기억할게요. 자,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는 지상 1층까지 내화 구조로 하면 됩니다. 보통 적으셔야 할 때는 괄호 내용은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괄호 비우고 숫자 적는 문제 대비해서 괄호도 보겠습니다.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할 때는 몇 미터까지? 6m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는 지상 1층까지를 내화 구조로 하는데 높이가 6m 초과할 때는 6m까지로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 지지대가 그죠?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다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이때 지지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세 번째, 배관이나 전선관의 지지대입니다. 지상으로부터 1단, 한 단이죠, 그죠? 까지 내화 구조로 합니다. 그러나 한 단의 높이가 6m 초과할 때는 6m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감시자의 배치. 최근 들어 화재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산안법에서도 화재가 강화되고 최근의 시기에도 또 화재 부분에서 출제가 잘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중인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장소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자,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 내부, 그죠? 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 반경 11m 이내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 타는 물질이 있을 때는 이 화재 감시자 지정해야 되고요. 작업 반경 11m 이내의 건물 내부가 아니라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 작업 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는 있지만 불꽃에 의해서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화재 감시자 배치해야 됩니다.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서 여기가 금속이고요. 금속으로 된 칸막이가 있다, 그죠? 여기에서 불이 나면 이 열전도 때문에 뒷부분도 뜨거워서 열전도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을 때겠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나 벽이나 천장이나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서 열전도나 열반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세 장소에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 설비나 부속 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 중에서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방호 장치명을 적으시오. 그죠? 우리가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있었죠. 그죠? 반응 폭죽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파열판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에 바로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밸브로 열어버리면 주변에 흩어지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파열판을 터뜨려서 외부로 빼면서 독성 제거하고 이제 공기 중으로 방출해야 합니다.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반드시 파열판 설치하는 경우는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필기에 잘 안 나왔죠? 안전인증 파열판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5가지나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파열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용도, 요구 성능 둘 중에 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용도이고요. 두 번째는 파열판의 재질입니다. 세 번째는 호칭 지름. 네 번째는 설정 파열 압력 또는 설정 온도이고요. 다섯 번째는 분출 용량, 그죠? 얼마나 분출하겠다는 거죠? 또는 공칭 분출 개수입니다. 여섯 번째 유체의 흐름 방향 지시입니다. 다시 봅니다. 파열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 두 번째 파열판 재질, 세 번째 호칭 지름, 네 번째 설정 파열 압력 및 설정 온도, 다섯 번째 분출 용량 또는 공칭 분출 개수가 되겠습니다. 3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체 연소의 형태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에 한 번씩 나왔죠? 자,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체의 연소죠. 기체의 연소는 대부분 가스가 해당됩니다. 그죠? 대부분 가스의 연소가 기체의 연소인데요. 가스는 확산되면서 연소합니다. 확산 연소합니다. 공기 중에 확산되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폭발한다. 그죠? 자, 그래서 확산 연소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연소하는 형태입니다. 액체 연소죠. 액체는 스스로 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증기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 연소합니다. 액체 자체가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액체 표면에서 발생되는 증기가 연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고체 연소입니다. 고체는요, 표면 연소합니다. 그죠? 표면이 타고 타서 그 자체가 다 타버리는 건데요.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물질 자체가 연소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연료로 사용합니다. 코크스, 목탄, 금속 가루죠. 금속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해 연소합니다. 우리 보통요, 집에 불 났다면 그 물질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타면서 나온 가스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 죽는 것보다 가스의 질식으로 많이 죽죠. 그죠? 분해 연소는 가열 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하는 형태인데요. 목재나 종이, 석탄은 여기 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일반 가연물. 대부분이 분해되어 나온 가연성 가스가 타기 때문에 분해 연소합니다. 증발 연소입니다. 고체지만 액체를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기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승화라고 하죠. 황, 나프탈렌, 그죠? 액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기체로 잘 변하는 고체들은
증발연소합니다. 고체 가연물의 가열에 의해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연소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연소인데요.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치 않고 연소합니다. 자, 폭발성 물질에 해당되는 니트로화합물,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체의 연소 형태는요. 표면이 타고 타서 나타나는 표면연소, 분해되어 나온 가연성 가스가 타는 분해연소, 고체가 증기가 되어 타는 증발연소, 산소 없이도 타는 자기연소까지 4가지죠.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 들어서는 한번 나왔네요. 폭갱 현상에서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조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폭갱 유도 거리가 짧다라는 건 화재가 순식간에 폭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점화 에너지가 강할수록 유도 거리가 짧다. 순식간에 폭갱으로 간다. 그죠? 연소 속도가 큰 가스일수록 짧다. 속도가 빠르니까 완만한 화재가 순식간에 폭갱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광경이 가늘거나 이렇게 넓으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죠. 좁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 때문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관 속에 이물질이 있을 때는 이물질 자체가 타기 때문에 또 그죠? 강한 화재가 될 수 있고요. 압력이 높을수록 짧다. 압력은 밀어주는 힘이죠. 빨리 가라고 밀어주니까 속도가 빨라서 폭갱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조건은 점화 에너지가 강할수록 짧다. 연소 속도가 큰 가스일수록 짧다. 압력이 높을수록 짧다. 이렇게 한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2개는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간혹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진 폭발이 발생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폭발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분진 입자 자체의 표면 온도 상승. 먼지 입자가 표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입자 표면에 열분해,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먼지니까 열이 생기면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먼지, 기체가 되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자, 주변 공기와 혼합한다. 요거는 뭐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되어 올라온 먼지들이 공기와 혼합한다라는 건 산소와 이제 섞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공기와 산소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점화원을 만나게 되면 폭발합니다. 갑자기 옆에서 이제 잠대불을 탁 붙인다. 그러면 이제 폭발이 일어나고요. 폭발열에 의한 주변 입자 온도 상승 및 열분해. 이 폭발열 때문에 주변에까지 열분해가 일어난다. 순서가 됩니다. 그죠? 처음은 분진 입자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요. 두 번째는 입자 표면의 열분해 기체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체가 주변 공기와 혼합되고요. 혼합된 기체의 점화원이 작용하면 폭발이 일어나고요. 폭발 때문에 주변 입자 온도 상승하고 열분해가 발생한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진 폭발의 순서는 퇴적 분진, 쌓여있는 분진인데요. 열 에너지가 증가하면 비산, 분진이 비산하면서 기체가 발생되고요. 분산, 산소와 만나서 혼합기체를 형성하고요. 점화원을 만나면 1차 폭발이 일어나고 주변까지 2차 폭발로 연결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분진 폭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소 5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분진 폭발은요, 입자가 아주 미세해야 타는 속도가 빠르죠. 빨라야지 화재가 폭발이 되기 때문에 입자가 작을수록 폭발이 용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둥근 모양보다는요, 이런 모양. 그죠? 왜냐면 표면적이 클수록 산소와 만나는 면적이 넓어져서 폭발이 쉬워집니다. 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하고요. 당연히 먼지 자체가 탈 때 내는 열량이 커야 화재 폭발이 나겠죠.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합니다. 휘발 성분이 많을수록 많은 성분이 날려서 혼합가스가 되어야 폭발하기 때문에
휘발 성분이 많을수록 폭발이 용이하고요. 비슷한 말이죠. 그죠? 부유성, 분진이 날린다는 뜻입니다. 분진 부유성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하다. 다시 보겠습니다. 분진 폭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휘발 성분이 많을수록, 분진의 부유성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하다. 자, 그래서 참고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간혹, 예, 뭐, 별표까지, 예, 그죠. 불활성화 방법 중 퍼지 종류 4가지인데요. 작업형까지 나와서 별표 하나 붙여봤습니다. 퍼지라는 건 불필요한 가스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불필요한 가스를 밀어내버리는 공정이 퍼지가 됩니다. 진공 퍼지, 압력으로 밀어내는 압력 퍼지, 스위프 퍼지, 사이폰 퍼지까지 4가지, 그죠? 진공 퍼지, 압력 퍼지, 스위프 퍼지, 사이폰 퍼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화재는 중요합니다. 전기 화재를 화재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적응, 소화기 3가지를 적으시려 했는데요. 화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A급 화재는 백색으로 나타냅니다. 자, 일반 화재죠. 또는 일반 가연물 화재가 A급이 되고요. 주된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 냉각 소화입니다. 대표적인 소화제는 물이죠. 물이 나오는 강화액 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가 해당되겠습니다. B급 화재는 황색으로 나타냅니다. 유류 또는 가스 화재인데요. 유류 화재로 많이 나오죠.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 질식 소화가 좋습니다. 포소화기, 거품으로 포말이 이제 포소화기로 통일되었습니다. 거품으로 산소를 덮어버리는 거고요. CO2 소화기, 분말 소화기, CO2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죠, 그죠? CO2 소화기는 산소와 농도를 희석시켜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불을 끈다 보시면 되고, 분말은 미세한 분말로 산소를 덮어버리는 거죠. C급 화재는 청색입니다. 전기 화재이고요. 질식 소화도 되고 억제 효과, 억제 소화도 됩니다. 질식에 해당되는 건 CO2 소화기, 분말 소화기. 포소화기는 기포 거품을 만들 때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는 조금 사용을 제한하고요. 억제 효과가 있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좋습니다. D급 화재는 표시 없다 또는 무색인데요. 금속 화재입니다. 역시나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입니다. 건조사, 마른 모래죠, 그죠?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을 이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 화재의 분류죠, 그죠? C급 화재로 분류합니다. 적응 소화기입니다. 일단은 질식 소화가 있는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CO2 소화기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억제 효과가 있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이렇게 3가지가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몇 가지 적으라는 게 없는, 3가지 적어라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 아까 제일 전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찌꺼기가 없어서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말 소화기 되죠, 그죠?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되죠. 그래서 2번, 5번, 6번이 적합하고요. 인화성 액체는 기름입니다, 그죠? 기름은 질식 소화니까요, 포소화기 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되고요. 분말 소화기 되겠습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요. 자체 안에 산소가 있어서 산소를 없애는 걸로는 불 끄는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은 대부분 냉각 소화합니다. 다량의 물로 끄는 게 제일 좋아요. 다량의 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봉상수 소화기, 물을 갖다 붓는 거죠. 이게 가장 좋고요. 봉상수 강화액 소화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소화기, 그죠? 포소화기가 그래도 냉각 효과 있기 때문에 자기 반응성 물질에 포소화기 적합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적합하겠습니다. 자, 참고는 한 번씩 보고 지나가신 게 좋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환기 방식 중에서 강제 환기에 대하여 설명하라.
자, 우리가 자연 환기는요, 실내외 온도 차와 바람에 의한 자연 통풍 방식을 뜻합니다.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자연 환기입니다. 그렇다면 강제 환기는요, 우리가 송풍기죠, 그죠? 팬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화공안전 부분 문제 끝났습니다. 역시나 전기하고요. 화학 파트가 문제수가 작지요. 기계와 건설에 비하면 훨씬 비중이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은 일단은 기출된 내용 보시고요. 조금 공부가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교재 예상 문제에서 별표가 많은 내용 위주로 그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잘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출제 비중 자체가 낮은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건설 안전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